저희 에이전티에 대한 이런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 저녁에 임시 가동계를 오픈을 했는데요. 네. 저희 그 플랫폼 사용법하고 지금 개발자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신 걸로 아는데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떻게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AI 에이전트 워크포스 플랫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차세대 AI 도구로서 AI 에이전트라는 게 나왔고 이 AI 에이전트가 결국 전문 업무 영역에서 사람을 대체하는 도구로서 활용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저희 포스코 DX에서도 이런 준비를 하고자 에이전티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에이전티 플랫폼은 지금 그룹사 원IT 망에 올라가 있고요. AI 에이전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플랫폼 안에서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배포하고 걔를 실행하고 실행되는 그 에이전트를 강화한다든지 이 에이전트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 평가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각 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관 시스템을 MCP 프로토콜을 통해 에이전트의 툴로서 붙여서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LLM과 AI 에이전트를 조금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간단한 장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LLM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서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지능형 AI 모델입니다. 얘는 단순하게 입력을 주면 이 모델을 통해 텍스트 출력 이해를 하거나 요약을 하거나 생성을 하는 그런 텍스트 출력이 주된 역할을 하게 되고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입력과 출력의 반복이 아니라 입력을 주어졌을 때 목표를 이해하고 그 목표를 이해한 바로 작업을 플래닝하고 그 계획된 작업을 실행하는 그 단계를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자율적 실행 AI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AI 에이전트의 대표 사례로 저희가 5개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라고 해서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영역에서 활용되는 에이전트가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라는 에이전트의 예시로 뭐 자동 보고서 생성이라는 걸 하나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매일 아침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생성하고 뭐 요약된 정보를 이메일 전송이라는 저희 EP 이메일과 연동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데이터 에이전트라고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쿼리를 생성하거나 BI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플랫폼에 대한 사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까지 사용자 조사를 통해서 일단 계정 신청을 받은 상태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계정은 모두 다 생성을 해드린 상태입니다. 일단 유저 아이디는 그 저희 EP 아이디와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패스워드는 EP 아이디 뒤에 느낌표 23이라는 값으로 모두 통일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SSO 연동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 비밀번호로 일단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밀번호 수정은 지금 따로 화면에서 기능 제공하는 거는 있지는 않고 별도로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좀 변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보여지는 화면은 여기는 포탈이라는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 지금 아무것도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개발자분들이 개발한 에이전트가 나중에 배포가 됐을 때 일반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화면이 구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제 하나씩 채우기 위해서
이제 개발자들이 빌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에이전트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은 저희 프로젝트 생성, 과제를 생성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상단 메뉴에 모든 프로젝트 보기를 보시면 이 계정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스트가 보여지게 되고 이 계정이 테넌트 어드민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다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명과 프로젝트 목표,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지표 값을 보고 이 성공 여부를 판단할지에 대한 정보를 조금 입력을 해주시고 개발 PM과 운영 PM을 한 명씩 선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신규 프로젝트를 추가할 때 선택된 이 개발 PM이 결국 이 프로젝트의 오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PM 분이 이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협업자 리스트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전 로그인을 테넌트 어드민 권한으로 해놔서 이 회사에 등록된 전체 프로젝트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런 포스코 ENC AI 과제라고 해서 곽현호 프로님이 관리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 협업자 수가 3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협업자에 대한 관리는 이 곽현호 프로님께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This call is being transcribed. 이제 개발 환경이 생성이 되었고, 그 개발 환경 내에서 에이전트를 개발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렸던 예시로 샘플 프로젝트에 지금 DX에 등록된 전체 사용자인 92명을 다 협업자로 등록을 해둔 상태이고, 이 프로젝트 공간 안에서 에이전트를 하나씩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에이전트를 추가할 때도 이 에이전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페이지가 아직 딱 확정된 정보값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에이전트 명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활용될 수 있는다라든지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값을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아까 첫 번째 로그인하고 처음 들어왔던 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이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 신청을 할 때 이 정보를 보고 내가 이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야겠구나 안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프롬프트나 지식 베이스 MCP 정보를 연결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연결되는 기능은 아직은 제공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된 프롬프트나 지식 베이스 MCP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 개발 단계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리스트의 형태로 제공이 될 겁니다. 저희가 빌드하는 도구로는 워크플로우 빌더, 프로코드 빌더, 테스트 박스 3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크플로우 빌더 기능은 아직 실험실 단계이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공해드리는 노드는 스타트 노드, LLM 노드, 컨디션 노드, 엔드 노드라고 해서 정말 간단한 수준의 노드들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스타트 노드는 시작하는 노드로 얘의 실행을 트리거링하는 부분을 설정하는 노드고, LLM 노드는 LLM을 사용하는 노드이고, 이 노드 안에서 어떤 LLM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들을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뒤에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LLM을 통하고 컨디션 노드라고 해서 분기가 필요한 시점을 나누는 노드를 추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의 끝에 나타내는 엔드 노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플랫폼 안에서도 멀티 에이전트를 수용을 하려고 지금 계속 기획하고 개발 중인데요. 나중에 추후에 멀티 에이전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처리된
에이전트의 엔드노드 쪽에 어떤 출력값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 에이전트에서 그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엔드노드에는 출력값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1번,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LLM 노드로 LLM을 통한 행위를 정의하는 노드이고요. 조건 노드에 어떠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이 도서 추천으로 가고,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뭐 종료로 가라 라는 분기점을 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얘는 화면 캡처여가지고 좀 작게 보이긴 하는데요. 이 노드를 하나 선택했을 때 노드에 시스템 프롬프트와 질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 상에서 입력된 정보들이 저희 플랫폼 안에서 이 각 노드마다 코드 파일이 하나씩 떨어지게 되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영화 추천에 작성해두었던 디스크립션이나 시스템 프롬프트들이 이 코드상에 그대로 전달이 되고, 이것들이 빌드 워크플로우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조립되는 것까지 저희 빌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한 번에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코드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코드에는 5가지 항목을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LLM 설정, 도구 바인딩 부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스테이트 정의가 필요한데, 이 스테이트를 타입드 딕트 타입으로 꼭 지정을 해주셔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랭그래프 기반으로 돌아가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노드 함수들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 이 워크플로우 상에서 컨디션 노드라고 해서 이런 분기점을 만들었듯이 프로코드에서도 라우터를 생성을 해서 조건을 분기하는 부분을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 4가지를 create agent라는 팩토리 메소드를 하나 생성을 해서 compared state 그래프를 반환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 플랫폼에서 이 에이전트를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프로코드 빌더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저희 플랫폼에 있는 주피터 허브 페이지에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도 지금 계정 연동이 다 되어 있진 않지만 로그인한 에이전트 플랫폼에 로그인한 그 계정과 동일한 값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에이전트의 프로코드를 선택해서 들어오면 워크플레이스의 그 해당 에이전트 아이디 디렉토리 안으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생성을 agent id.py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자료에 샘플 코드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아까 프로코드에서 꼭 넣어야 되는 5가지 항목인 기본 구조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툴 바인딩 할 때는 여기 전체 도구 리스트를 가지고 온 다음에 베이스 LLM의 바인드 툴을 통해서 이제 툴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스테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이트 딕트 타입으로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메시지스라는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스라는 변수를 통해서 저희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론트엔드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구조를
잡아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이 메시지스라는 것은 꼭 오퍼레이터 add라는 타입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이 대화 이력이 LLM의 전체 컨텍스트로 제공이 돼서 그 전체적인 그 대화의 흐름을 이 에이전트가 수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를 설계할 때 그 휴먼 인더 루프가 있다면 그 휴먼 인더 루프에 대한 값들을 또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플랫폼 쪽에서 사용하는 예약 필드로는 휴먼 액션, 휴먼 데이터, 인터럽트, 메타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LLM 대화 노드를 생성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개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저희 플랫폼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 포맷이 LLM 스트림으로 토큰 단위 스트리밍 처리가 되어야 화면의 UI에서 대화하는 그 모습들이 프론트에서 보여질 수 있게 돼서 이 LLM 좀 스트림을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과 요게 스트림 라이터를 통해서 UI에 실시간으로 결과를 전송하는 부분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드가 끝날 때는 풀 리스폰스를 메시지로 감싸서 꼭 반환을 해주셔야 이 전체 에이전트에서 사용된 이력들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스테이트 설계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휴먼 인더 루프 그 필수 값들에 대한 준비 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터럽트 메타데이터라는 객체 안에다가 뭐 타입이나 메시지, 리카이어드 롤 같은 거를 정의를 한 다음에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함수는 휴먼 인더 루프 처리 노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흐름 중에 휴먼 인더 루프를 걸어 놓고 그 사람의 입력을 휴먼 액션으로 어떤 값을 받을 수 있고 그 값에 대한 데이터 값을 또 별도로 휴먼 데이터라는 값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환을 해주시면 그 휴먼 인더 루프라고 했을 때 정지된 상태 그 다음에 리줌 재개가 됐을 때 이 스테이트의 메시지스에 사용자의 입력이 담긴 채로 그 다음 행위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위 워크플로우 노드인데요. 이 하위 워크플로우 노드는 메인 그래프와 도구 세트가 별도로 격리된 상태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특정 단계에만 필요한 도구를 메인 LLM에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으로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쪽에 보시면 스페셜 툴 노드라고 해서 이 노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그 도구들을 명시한 다음에 이 노드에서 처리하고 뭐 메시지스로 결과만 그 다음 노드로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태 정리 노드가 필요한데요. 이 상태 정리 노드는 이전 턴의 데이터가 다음 턴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까 스테이트를 정의할 때 메시지스라는 항목은 오퍼레이터 add라는 필드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 메시지스는 계속 누적되는 값이어서 이 정리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메시지스를 제외한 다른 스테이트 값들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 함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다들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패스 맵에 가능한 모든 반환값을 명시해 주는 게 전체적인 워크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 엣지가 누락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주의해서 개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SDK랑 결국 통신하는 부분이 create agent라는 함수는 무조건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create agent라는 부분에서 그래프를 조립하는 단계를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코드가 잘못 들어가 있네. 그다음에 유틸리티 함수나 파일 업로드 도구의 샘플 코드여서 이 부분은 그냥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업로드가 필요할 때에는 agentify AI라는 모듈을 인풋을 해서 그 안에 있는 get upload file tool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아까 멀티턴 방식의 에이전트를 구현할 때 그 턴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코드 가이드여서요. 여기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agent serv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한번 실행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agent trac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MLflow 쪽에 그 실험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트레이스나 서브로 실행한 경우에는 저희 화면에 있는 테스트 박스를 통해서 UI를 통해 이 에이전트의 행동을 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리스폰스 값들을 다 메시지스로 감싸 주셔야 저희 화면에서 그 메시지스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UI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그 플랫폼에서 MCP 서버를 또 개발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 하나를 선택하면 옆에 MCP 툴킷 디벨롭이라는 서브 메뉴가 있고 여기를 통해서 MCP 툴을 하나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MCP 툴은 에이전트랑 다르게 워크플로우 빌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고요. 프로코드 빌더로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가능한 형태는 패스트 MCP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개발한 MCP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툴 데코레이터를 사용해서 이 MCP의 툴을 명시를 해주시면 되고 이 툴을 명시할 때 덕스트링을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나중에 에이전트에서 이 툴을 바인딩해서 사용할 때 내가 어떤 툴을 가져다가 이 행위를 처리해야겠다라는 판단을 에이전트가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MCP 툴킷도 주피터 허브 안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데요. 얘도 MCP 아티팩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저희 MLflow 쪽에 레지스터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실험 기록에 대한 값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MCP 서브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환경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MCP 아티팩트 리스트라고
MCP ID까지 넣은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이 아이디를 가진 값에 런 실험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런네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런네임을 가지고 MCP 서브를 실행하게 되면 그 시점에 코드를 가지고 실행하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꼭 9001번으로 실행을 해주셔야 MCP를 테스트할 수 있는 스웨거 화면과 연결이 됩니다. MCP를 테스트하실 때는 그 등록된 MCP의 툴 리스트를 먼저 확인하는 API 툴즈를 한번 실행해 보신 다음에 거기서 나온 리스폰스 값들은 결국 그 MCP 서버에 등록된 툴 리스트일 거거든요. 그 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이 포스트 API로 되어 있는 툴즈, 툴 네임 콜이라는 API를 통해서 툴 호출을 실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툴을 등록할 때 required라는 변수를 지정을 해 두셨다면 그 required 변수를 이 call 하는 쪽에서 아규먼트로 꼭 지정을 해 주셔야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테스트를 다 해보셨다면 MCP는 배포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처음 진입했던 이 화면의 배포 요청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그 실험 버전을 선택한 다음에 배포 요청을 하시면 운영 PM으로 등록된 이 사용자가 승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 플랫폼의 서버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우선 임시 가동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소개였고요. 저희 앞으로의 계획이 되게 많이 남아있고 지금 기능 구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2차, 3차, 4차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제공을 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